안녕하세요, 조선펑크형입니다. 오늘은 좀 동생 없이 시승기를 찍고 있어요. 예고 시승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본편에 넣지 못한 내용을 조금 넣고자 해서 깜짝스럽게 시승기를 찍고 있습니다. GV80 승차감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런 가속방지턱을 넘을 때, 그리고 이렇게 불규칙한 노면을 지날 때, 아니면 이런 맨홀을 밟을 때, 아니면 이런 이상한 가속방지턱 혹은 이런 노면을 지날 때 뭔가 부드러운 승차감도 있는데 가끔씩 차체가 뒤틀릴 때는 불쾌한 승차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엉덩이 트위스트 될 때 아시죠? 엉덩이 트위스트가 되는 불규칙한 바운드의 그 노면에서는 이 불쾌한 승차감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제가 언제 이 느낌을 느껴봤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아니, 승차감이 좋다라고 정평이 나있는 제네시스, 그리고 SUV이긴 하지만 GV80, 이게 승차감이 안 좋은 부분이 왜 있을까? 이 불쾌감은 도대체 뭐할까? 이게 과연 뭐할까? 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바디온 프레임의 노면이 진동할 때 느낌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게 바디온 프레임이 가당키라는 말이냐? 제네시스고 셰시 앤 바디가 서브프레임과 크로스 멤버로 이루어져 있는 모노코크 바디인데 어떻게 풀프레임이 되어 있는 바디온 프레임 차량하고 비교할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신다면 저 역시도 조금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면 서스펜션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네, 전면 서스펜션 구조입니다. GV80은 전형적인 듀얼 위시본 타입이에요. 그래서 위시본 타입의 어퍼암, 그리고 너클암을 쭉 따라 내려오면 더블 조인트 방식의 로우암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강철 구조물인 서브프레임에 꽂히게 됩니다. 직선으로 나오는 컨트롤암이 있고요, 앞으로 나가는 텐션 스트럿이 있어요. 텐션 스트럿이 꽂히는 체결 부위 때문에 서브프레임은 앞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은 엔진보다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배분이나 이 무게 증가에 어느 정도 불리함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텐션 스트럿은 직진이나 선회 시에 얼라이먼트 변화에 대한 저항 포텐셜이 높고, 그 다음에 텐션 스트럿의 피벗 포인트나 너클에 꽂히는 각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세팅 포텐셜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주행 안정성을 요구하는 차량들에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GV80 불쾌한 승차감을 얘기하다가 굳이 왜 또 셰시와 바디를 얘기하느냐? 셰시는 현가장치, 구동장치, 조향장치, 동력전달장치, 이 네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디가 얹어지면서 차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하드포인트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틀림이 생겼을 때 이 고유의 이 진동과 뭔가 충격은 이 무른 바디 때문에 상쇄가 되는 게 모노코크 바디예요. 하지만 풀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프레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뒤틀렸을 때 어느 정도 고유의 진동이 생기게 되고, 그 고유의 진동에 의해서 불쾌한 승차감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보시는 GV80 같은 경우에 서브프레임이 엄청 크죠. 뒤에 있는 크로스 멤버까지 합쳤을 때는 프레임 바디의 프레임과 거의 3분의 2 크기? 5분의 4 크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산타페 같은 경우는 모노코크 바디인데 전륜의 서브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비 모양이 왜 있지? 근데 GV80은 우물정자로 엄청나게 크게 있지만 산타페 같은 경우는 좀 작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프레임이 흔들리는 이 진동이 모노코크 바디인 GV80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건 텐션 스트럿 방식을 사용하는 서스펜션 구조 때문에 이 서브프레임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서브프레임이 흔들리거나 진동이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한테 불쾌한 승차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타던 모합이나 렉스턴과 유사한 그 진동, 특히나 불규칙 바운스가 있는 이 노면, 엉덩이가 트위스트되는 그 노면에서 이 프레임 바디 차량과 동일한 그 불쾌한 승차감이 GV80에도 존재한다라고 어필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 진동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흔들리는 느낌도 비슷하고, 다만 불규칙한 바운스, 엉덩이 트위스트가 아닌 길에서는 훨씬 더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5군데의 맨홀이나 불규칙한 바운스를 지나가도 3-4번은 넘어가고요. 한두 번은 되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는 이 서브프레임이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서브프레임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차량들이 또 뭐가 있느냐? X5, 랜드로버의 디펜더, 디스커버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S5 같은 경우는 이 서브프레임의 재질이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무게도 한 40%밖에 안 되겠죠. 동일 구조일 경우에.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까지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X5를 탔을 때는 이 불규칙한 바운스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진동이 안 올라오거든요. 이 GV80은 2개 다 없어요. 알루미늄 합금도 아니고 에어 서스펜션도 없어요. 그러면 자,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건 어떠냐? 예, G80은 알루미늄 합금이고요. 디스커버리는 에어 서스펜션이에요. 둘 다 이런 불쾌한 승차감이 없어요. 이 2개가 만났을 때 불쾌한 승차감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GV80 본 시승기 이전에 예고 시승기를 찍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 시승기에 이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어필하고 싶었고요. 자, 텐션 스트럿 컨트롤러에 비해서 앞으로 꽂혀 있죠. 그리고 앵글도 상당히 캐스터 각도를 많이 줬어요. 제가 볼 때 이 각도를 줬을 때는 바운드로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마이너스 캠버로 될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러면 자, 이 중량급의 디펜더에만 사용하는 게 이 텐션 스트럿 방식일까요? 아니야. 다음 구조물은 파나메라의 전륜 서스펜션인데 여기에도 텐션 스트럿은 사용했어요. 주행 방향은 이쪽이고 저항 방향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뒤쪽에서 버텨주는 스러스트 암보다는 앞쪽에서 버텨주는 텐션 스트럿이 얼라이먼트 변화에 어느 정도는 저항 포텐셜이 높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차량 A7인데요. A7은 텐션 스트럿이 존재하지 않고 스러스트 암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서스펜션을 앞쪽으로 더 연장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엔진이 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스러스트 암은 사실상 바퀴가 흔들리는 것을 뒤에서 버텨주는 역할을 하고요. 텐션 스트럿은 앞쪽에서 끌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행이나 선의 안정성에서는 텐션 스트럿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좌측의 그림은 G80이고 우측의 그림은 GV80의 서브프레임과 크로스 멤버입니다. 소재 차이가 있어요. G80 같은 경우에는 서브프레임과 크로스 멤버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GV80은 스틸로 되어 있어요. 무게도 무거울 뿐더러 어느 정도는 진동에 취약한 게 GV80입니다. 그래서 본 시승기 이전에 예고 시승기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좀 다뤄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GV80은 텐션 스트럿 방식의 전륜 서스펜션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서브프레임이 클 수밖에 없고, 커진 서브프레임은 셰시와 바디가 뒤틀리는 불규칙한 바운스의 길에서는 불쾌한 진동을 야기할 수 있다. 고로 이 불쾌한 진동을 상쇄시키려면 G80처럼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X5나 디스커버리, 디펜더 같은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뭐 예고 시승기를 찍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차 안에서 녹화를 하다가 집에서 녹화를 하다가 상당히 오랜 시간 녹화를 했는데요. 이게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거는 있지만 실제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말을 바꿔 말하는 게 참 어렵네요. 예, 예고 시승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본 시승기에서 더 다양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